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 관세음보살. 예, 나무관세음보살 간혹큰 스님. 아휴, 밖에는 지금 서울은 뭐 비가 좀 세차게 내리네요. 겨울비치고는 그 밖이 매우 좀 찹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이곳 용두사는 왠지 모르게 포근합니다. 안정적이고 여러분들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용두사의 기운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용두사는 왠지 편하고 안정적이고 극락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이곳 용두사 법당이 극락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용두사의 이 법당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금 마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기운을 느끼듯이 이 겨울에 세찬 겨울비가 내리면서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옥과 극락 왕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간혹큰 스님.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순간 이 법당에 이 통일교 초대 교주였던 문선명 총재의 극락 왕생을 비는 촛불이 한 자루 밝혀져 있고, 그리고 또 문선명 총재의 뭐 태아령 연가 촛불 하나 밝혀져 있고, 뭐 이렇게 죄를 지내신 것 같은데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예. 사실 어제 저녁에 촛불을 켰습니다. 두 분의 문성명 전 총재 또 한학자 제2대 통일교 총재지요. 촛불을 켰는데 요즘 참 온 나라가 통일교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또 이게 뭐 미력 하나마 촛불을 켜다가 보니까 또 돌아가신 문성명 총재의 태령도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 켜고 또 참 나라가 좀 조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촛불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온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통 뭐 통일교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역시 문성명 전 총재가 있을 때는 참 탄탄했는데 이 궁합이 참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문성명 총재하고 한학자 2대 총재하고는 궁합이 엄청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역시 뭐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그냥 맥이 없다. 그래서 저도 또 소송이 또 있을 수 없어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람인자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인자변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인자변에서 한 획이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형국입니다. 마치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을 때는 건물이 튼튼하지만은 기둥이 하나인 경우는 건물이 위태위태합니다. 그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의 이제 생전이죠. 생전에는 이제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두 분이 계실 때는 통일교가 매우 뭐 가장 강력한 어떤 종교 단체였습니다만은
이 문선명 총재 이 사후 이 통일교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뭐 배지 땅도 맞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뭐 또 문선명 총재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가서도 한 가정의 축이죠. 이 남편이 먼저 가시거나 또는 부인이 먼저 가시면은 이 가정이 위태위태해집니다. 이 세상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간혹 큰 스님께서 이 조계종의 이 고성답게 아마 문수명 총재의 이 작은 이 천도제를 혼자 이렇게 올리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신의 세계는 이 신비하고 영험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같은 범인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죠. 혹시 문수명 총재가 구천을 떠들고 있지는 않던가요? 기도해 보시니까 태아령 영가가 이렇게 비치면은 이제 그게 참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그래 지금 좋은데 못 가시고 지금 뭐 한마디로 뭐 구천에 떠돌고 있다. 그래서 어제 그 촛불을 밝혀놓고 좀 좋은데 가시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 대인 아주 그냥 통일교를 창종하셨지 그런 그 원력을 다시 이렇게 힘을 입어가지고 좀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제 했습니다. 문수명 총재가 타계했을 당시에는 하늘로 잘 극락왕생하셨을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이 창종은 아니죠. 우리 간혹 큰 선생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창교죠, 창교. 새로운 교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뭐 스님께서는 지금 뭐 조계종에 계시니까 창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불교죠, 불교. 그러니까 창종은 이제 불교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또 법상종도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불교 내에서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낸 거고 통일교라는 세계 가정연합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분명히 극락왕생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지금 뭐 통일교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문수명 총재가 다시 이 구천을 떠들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통일교도 뭐 이렇게 사심을 뭐 물론 안 가졌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쭉 나갔으면 되는데 사회하고 좀 이렇게 좀 협력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답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전에도 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사회 종교에 있는 분들은 사회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면은 언젠가는 되치기 당한다. 그 과거에 보면은 불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교가 과거에 보면은 대체성하고 비구성하고 싸우게 된 이유도 그 전에는 일제 시대 때 그 전에 옛날 같으면은 뭐 다 이 종단이 하나에 됐는데 일제 시대 때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가 순실을 했다는 거예요. 절에. 그분은 아주 완전한 그 기독교인인데 순실을 하다 보니까
그 절에 기저국에 이렇게 널려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서한테 저거는 뭐냐니까 절에 어떻게 비조가 있냐 그러니까 저거는 대체성 사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대체성이 어떻게 살다니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절에 있느냐고 이래서 그때부터 절은 비구성이 가져야 된다 이래 그때 한마디 때문에 이제 비구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막 싸우게 됐죠. 그러다가 옛날엔 조계종이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조계종하고 이 대체성하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분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60년도에 이거를 통합종단이라고 이게 대한불교 이제 조계종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 조계종은 이 절하고 이렇게 절을 제대로 이제 뺏기 위해서 조계종은 아이고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저를 뺏기 위해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세요? 조계종 그게 뭐 역사적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막 분쟁이 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게 제대로 이제 돼서 지금은 뭐 잠잠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이 정권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협력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더 났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 종단은 이 불교나 아무 종단이고 간에 이 정권하고 너무 밀착하면 안 된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도 불교 종단 중에 그 대체성을 인정하는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불교 조계종만 이제 인정 안 하고 그 나머지 뭐 지금 뭐 옛날에 33종단이었는데 지금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지금 종단 다 인정을 하죠 이제. 예. 아니 그럼 지금 천태정도 그러면 저 대체성들이 대체성 인정하죠. 아니 천태정도 대체성들이 인정해요. 종원종법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도 승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그 유발승이라고 그래요. 머리 긴 스님, 남자나 여자나 그거는 뭐 작업자족 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은 먹지를 말라. 뭐 그 불교에서 나왔지만은 거기는 또 철저하게 또 지킵니다. 그래서 유발승이 많죠. 아니 천태정도 천태종하고 또 태고종은 저기 대체성이 있는 거는 성인돼 있는 합법화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천태종은 저기 대체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태종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대한불교 조계종만 빼놓고 다 종원종법에 보면은 결혼해도 승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조계종 조계종만 빼놓고 우리 조계종도 이래 보면은 요새 뭐 조계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조계사 있는. 근데 그 과거에 40세 미만 이렇게 승려가 이제 되게끔 했는데 뭐 점점 줄어들고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인구를 이제 줄다 보니까 안 돼서 나중에는 뭐 50세까지 했다가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이 제한 없이 이혼만 돼 있으면은 그리고 이 상속권만 안 돼 있으면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죠 또. 그렇군요. 예. 한때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 정경유착이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정치권과 이 소위 말하는 기업 간에 문제가 많이 됐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부분 정경유착 비리를 많이 파헤쳐서 기업인들이 많이 구속되게 됐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이 정교 지금 통일교가 이제 정교 유착이다. 이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의
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기도 했고 또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연루돼 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금 뭐 파헤치다 보니까 이 뭐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또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이 또 돼서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지금 통일부 장관이었던 전재수 전 장관, 이제 전 장관이죠. 뭐 사임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교로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종교를 해산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는 그 통일교를 해산한 적이 한 번 있죠. 일본 통일교를.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통일교의 교주이신 문선명 총재 지금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이 한학자 총재 지금 구속됐죠. 이분들의 육식갑자는 또 어떤지 또 이분들의 육식갑자를 통해서 본 이분들과 또 윤석열 총재와의 육식갑자는 또 어떤지 합의 들었는지 충이 들었는지 또 김건희 여사와는 또 어떤지를 한번 이 간우 우리 큰 선생님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근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네요. 무려 뭐 25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참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학자 총재가 17살에 문선명 총재에게 시집간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게 20년생이고 43년생이니까 25년 차이 나는데 보통 그러면 25년 23살 차이 아닌가요? 뭐 아니 20년생이고 23년 차이 나네요. 많이. 그런데 뭐 내가 볼 때는 25년이나 23년이나 뭐 그 연애 기간도 아마 있을 거겠지 아마.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면 23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애 기간이 있을 수가 없죠.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연애 기간이 있으면 그럼 무슨 큰일 납니다. 무슨 아니 뭐 그 이제 연애 기간에는 뭐냐면은 신도로 있다가 그냥 그렇죠. 신도로 이렇게 알았을 때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돋겠죠. 그 정도로 하면은 그 이게 한학자 2대 총재가 또 그 너무 이렇게 그 신같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자기 딸나 진짜 가뭄에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가뭄에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 뭐 남녀간의 사랑은 저도 뭐 제 아내하고 14년 차이 납니다만은 남녀간의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경이 없고 뭐 나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무려 뭐 14명. 참 대단합니다. 옛날 왕으로 치면은 뭐 그게 법원 가는 그 자녀 수지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도 이분은 그 재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문성명 총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 통관용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서로 이 생해주기 때문에 그 문성명 총재가 있을 때는 뭐 그 환상의 궁합이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막히는 것도 없고 이 궁합을 보면은 막히는 것도 설사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막혔다 이러면은 시원하게 통관용신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뚫어준다. 그래서 거침없이 또 살았다. 그리고 신도가 엄청나게 참 또 많았다. 이게 일본은요. 이걸 보면은 이 통일교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은 문성명 총재가 있을 때는 일본은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일본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 이 종교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내가 가봤지만은 그 묘도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씁니다. 비석도 그 유골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밑에다 넣고 비석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듯이 못했는데 이 통일교는 그래도 거기 가서 그래도 성공을 했다. 불교를 비하면은 큰 성공을 했다 이게 할 수 있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통관용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관용신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이렇게 서로 그래프를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추락이 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 육식갑자 봤을 때도 어느 한쪽이 쑥 내려갔다가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이게 아주 그래프를 보면 쭉 같이 간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성명 그 일대 총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쪽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자식 지간에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또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문성명 총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그 용신이라는 게 아주 그 굉장히 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음이 안 일어났지만은 이게 돌아가시고부터는 서로 이렇게 교세도 좀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지간에도 좀 이렇게 좀 잡음이 좀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이게 2023년도부터 그 액살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칠살이라고 그래요. 칠살이 끼어가지고 이 교세가 좀 잡음이 났다. 그리고 2024년도 그때는 더 왕성했고 또 2025년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주 그냥 터질 게 터졌다. 그 문성명 총재가 있었으면은 그 대단한 용신이 서로 넘보지 못했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교세가 이제 기울어지고 그 용신이 작용을 못하고 칠살이 이제 고개를 쳐들어 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지금도 뭐 대단히 아주 그냥 아주 충격적이죠. 이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사실은 보면은 합의 들었어요. 합의 들었는데 불구하고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까지도 그냥 안 좋은 일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여당이 왜 저랬을까? 그래 항상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권 이렇게 들어서기 전부터 내가 한 6월 달부터 이 대통령은 이 여당은 여당답게 내보다도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또 내하고 또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국민들도 어우르고 또 좋아했던 사람들도 어우러서 이 대통령은요 이 나라의 그 기둥이란 말이에요. 필리핀처럼 이 대통령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 지금 봐 우리나라보다 식모살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내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 대통령이란 그 여당이란 집권을 했던 사람들은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을 어우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정권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지금 언젠가는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을 참 흠모했잖아. 그리고 소니라는 제품을 가지면은 막 부자가 된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제인들이 잘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저 일본보다는 경제력이 앞섰다. 그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정권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도 국민을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자승자박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끈을 가지고 남을 묶으려다가 내가 이렇게 묶이는 격이라 자승자박이란 게 그래서 항상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끈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묶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묶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참 머리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돌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이렇게 정동영이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겠느냐고. 그래서 나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참 개탄스럽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먼저 남을 이렇게 탓하는 것보다도 내가 깨끗한가 뒤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얄팍한 머리로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만 일으켜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경제를 누가 일으켰냐? 진짜 경제인들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좀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정치는 아무 따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스님. 예. 그래서 스님. 지금 뭐 경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만은 어제가 12월 12일이었습니다. 혹시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12일은 그 옛날에 그 유명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한남동 뭐 저녁에 뭐 그 안택이 있어가지고 그 고사제내를 갔다가 그날 꼼짝을 못했어요. 한강 다리를 그때 성남 있을 때인데 그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성화 그 12 사태 났을 때 그때 한강 다리 제3항공경인데 그때가 한남대교지 지금요. 그때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 1950년 12월 12일은 또 하나 나네요. 또 그 생각나고 과거에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유경수 부인하고 그 결혼식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정부인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했던 날이 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랬다고 말이야. 박정희 양과 유경수 분이 뭐 이렇게 신부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있어요? 대구시장 흑이라는 그 당시 대구시장이 주례를 했는데 주례살람. 주례했다고. 네, 주례살람에서 이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하여튼 에피소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신부인 뭐 결혼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참 재미나는 게 문선명 총재가 이북분입니다. 평안북도 분이에요. 평안북도. 평안북도 정주 군 출신입니다. 정주 출신이고. 군 출신이에요? 정주. 지명이 정주입니다. 평안북도. 정주. 근데 이 한학자 이 총재가 이쪽은 또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안주. 두 분 다 그냥 그 이북 평안도 사람이야. 평안남북도 사람. 평안남북도 예. 사람이라서 오히려 두 분이 더 애틋하지 않았을까? 이 전쟁 이후에 피난와서 고향의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 문선명 총재께서 이렇게 또 한학조 총재 역시도 고향에 또 오라버니 같기도 하고 뭐 삼촌 같기도 하고 6.25 전쟁 이후에 이분이 보면은요, 이분의 음양 오행 그 60갑자를 보면은 이 서로 이렇게 가령 문성명 그 총재가 그 그러니까 화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화가 없어요. 이게 한학자 그 총재는. 그런데 이렇게
보태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생해주고 또 한학자 총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양오행의 문성명 총재가 그 없는 거를 또 이렇게 또 보태주는 거예요. 생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궁합은 처음 봤다. 서로 이렇게 모자리는 거는 보태주고 또 많으면은 또 덜어내가요. 그 엄청나게 좋은 이게 육식갑자고 이 음양오행이다.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한 분이 이제 만났다. 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네. 그 문수명 총재와 한학교 총재가 부부 금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많은 자녀분들을 낳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의 육식갑자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이래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 보면은 이 골고루 들어왔는데 이 나무가 없어요. 목이. 그래 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또 한학자 총재는 또 목이 좀 이렇게 강한 편이에요. 수가 또 있고 수가 또 강하고 목이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도와준 격이라 그래. 도와주는 격인데 한학자 총재가 이 살은 안 붙었어요. 네, 도와주는. 근데 도와주는 격인데 이걸 이제 지금 왜 이렇게 구설수가 이렇게 있었냐 이러면은 2024년도에 이 액살이 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참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꼭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냥 안 써도 그냥 아이고 귀하신 그 분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보관해 놓는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히면은 요렇게 액살이 끼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청빈하게 이렇게 참 아무것도 받지 말고 황희라는 그 정성이 있었잖아요. 그분처럼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지방칸이라도 막 지르고 살았으면은 괜찮은데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또 이런 액살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실 궁합은 참 좋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한학교 총재는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래 보면은 이거 또 목이 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학자 총재 이 목이 수가 강하고 목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격이다. 예.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2023년도 4년도부터 좀 이 칠살이 좀 끼어가지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한학교 총재가 양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삼재 아닙니까? 예. 그 한학자 총재가 2023년부터 액살이 끼었더라도 올해 삼재풀이를 했다면 액살을 피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그쪽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우리 불교 쪽으로 보면은 삼재풀이를 하는 게 월등히 나았죠. 그런데 그래서 삼재를 촛불을 하나 이렇게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사실 문선명 총재가 계셨을 때는 이런 게 막 싹 사그러들었는데 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악삼재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구속까지 되신 것 같은데 촛불을 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세월과 함께 얼굴은 젊은 시절에는 생기가 담겨 있고 중년에는 표정이 얼굴을 만들며 노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젊은 얼굴이 타고난 운이라면 노년에는 만들어진 운이라 할 수 있고, 노년에는 자신이 만든 얼굴이기에 경험과 감정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변하게 됩니다. 관상이란 타고난 운명보다 살아가는 습관과 마음의 흔적이기도 하며, 중요한 부위는 눈빛, 즉 신광이 맑고 은은하면 더 품격이 있어 평생을 올곧게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둥글고 두터운 턱은 각자들 보십시오. 말년의 복으로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얼굴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관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니, 마음이 평화로우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턱과 입이 안정되니 충정로 월광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는 얼굴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법주님께서 주신 화두는 네, 관성보다는 심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의 관상이 변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굴도 풍요로워지고, 네, 마음이 춥고 힘들면은 네, 얼굴도 네, 춥고 힘들어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촛불 네. 그동안 정말 활활 타올랐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서울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고 내일부터는 폭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촛불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초들이 켜지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이 심상에서 오는 네. 이 지지자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간다, 지쳤다, 뭐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의 관상이죠. 네. 관상이 찌푸려지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요. 네.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오늘 을묘일이라 바람이 너무나 저 멀리에서, 이북에서, 저 러시아에서 세차게 불어와서 촛불을 킬 엄두가 좀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저는 이렇게 그냥 따뜻한 데서 대통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쨌든 있는데, 그리워하며 있는데, 이렇게 촛불이 경진일지 우리 대통령은 병화보다는 사실 정화를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정화. 그런데 이 불빛이 안 켜졌으니까 얼마나 춥고, 따뜻한 게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지고, 아휴, 오 통제라 해제라. 그냥 가슴이 아프네요. 안타깝기 이를 데 없도다. 등 따셔야 되는데 등은 춥고 손은 굽어서 얼어붙고, 바람 앞에서 이거 바람 앞에 현상에서 바람이지만 여러분, 실지에서 화기에 있는 기운이 꺼질 때, 풍전등화일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뇌출혈, 뇌경색, 심근, 뭐 이런 거 질병 유의하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어제 이거 박사님 아픈 거 어제 고등학교 때 대상포진 대상포진 얘기하고, 오늘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풍이니까 바람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 축월도 그렇고, 축월에는 여러분들 미끄러지는 거 조심. 무자 기축월, 음력으로 12월, 또 음력으로 2월에는 내년에 임진, 을묘, 내년이 을묘월이네 진짜. 임진, 정말 음력으로 2월에는 내년에 정말 바람 주의하시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비도 많이 오겠지만 바람 불도 많이 날 거고 하니까 정말 집안에 불조심 지금부터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삼재 올리신 분은 촛불을 올리셨기 때문에 오늘 삼재를 올리셨고, 여기 김지수님 이미 켜서 릴레이로 이렇게 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하루기 엄마 또 강호만 엄마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냉골에 있지를 않고 그나마 조금 한 줄기 빛으로 따뜻한 빗줄기가 분명히 저 서울구치소로 저는 간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이 초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이 이루어져서 춥고 배고픈 그 마음을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마음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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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풍전등화. 네. 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도 이제 보니까 풍전등화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네. 예. 하지만 그 삼재로 메꿔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촛불에 대한 삼재풀이가 되어버렸네. 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촛불이 안 켜지니까 이거 막아 꼈구나. 그래서 삼재로 풀어내겠다. 뭐 이런 네. 의미로 실린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방송에서 이제 그 주인공으로 잡을 두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이 정말 풍전 앞에 촛불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은 풍전등화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말 세계적인 인물. 네. 오늘 이 12월 12일입니다. 법준이. 네. 혹시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네 바로 그죠? 12.12가 무슨 날인지 사태. 아십니까? 자, 그 사태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12 사태 이거 12월 22일 동지죠. 그건 당연하죠. 예. 일일의 이거 예. 변동. 그럼 변동을 겪으면서 두 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해 자, 법주님께서 이제 방송을 조금 재밌게 하시려고 일부러 12월 12일 아시는데 일부러 재밌게 하시려고 좀 그러시는데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성당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이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결혼 기념일입니다. 예, 저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어, 했었나? 했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의 결혼 기념일이 바로 12월 10일 오늘입니다. 백주전 때 갔다 왔는데. 예. 자, 그러니까 유경수 영부인은 백주년 때 이제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본 겁니다만은 그렇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혼 기념일. 네. 하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의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입니다. 네. 저는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네. 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의 버금가는 예. 두 인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적으로. 특히 문선명 총재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 누구도 뭐 비견되지 못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네. 어? 네. 지금 온통 매스컴은 통일교의 이야기입니다. 예. 통일교와 관계된 정치권의 네. 정경유착에 대한 네. 이야기. 네. 그래서 도대체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또 세계적인 영웅이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기도 하면서 다시 이런 순환을 겪고 있는지. 예. 저가 뭐 속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했고, 또 종교나 조상의 묘를, 종교인은 종교가 없는 우리는 유교적인 상황에서 조상의 묘를 또 종교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 말이
옛날 고려짝 때부터 있었습니다. 응? 저는 이제 불자지만 일반 세속가에서는 유교 조상의 묘를 함부로 건들면 살맞는다고 했습니다. 근거를 마찬가지로 종교를 건들다가는 살맞는다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종교를 건드면 살맞는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면 깜짝 긴장하겠는데 지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라고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교를 해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 보실 때요, 저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옷을 회색을 입었는지 몰라도 어제까지 반대했다가도 오늘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식적인 얘기고 명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을 설령 임금님 벌거숭이하고 바보처럼 제가 여기서 썼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어떻게 돼서 왕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거기에 변주하는 얘기는 아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리에서의 얘기입니다. 명리.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가기 전에 이 얘기는 옛날 고려짝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에 명리적인 설명을 세속에 있는 그분들과는 비교하지 말자. 다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초를 키고 하는 거는 정말 신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향한 마음은 신심이라는 거를 아시고 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경신 20년생 무인월 개축일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2012년도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라는 책을 저서를 내셨는데 그거 인터컨티넨탈에서 책 그걸 무슨 회라고 하지? 책 이거? 출판 기념. 예, 그거 할 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했나요? 저기 무역센터. 예. 코엑스. 예. 거기도 제가 오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또 세계일보 자매지 스포츠월드에 칼럼을 쓸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참석을 해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분의 애국심, 그분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또 리트렌제스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아꼈다는 거, 민간인이 못했던 외교의 활동을 리트렌제스를 통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외에도 수많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신년 무인월 개축일입니다. 그래서 월지 무인월은 모토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이게 토입니다. 총재님께서 개축일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하기 때문에 이 모토의 막강한 힘은 인이라는 거에 관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사님 말씀대로 영웅은 늘 존재합니다. 종교계냐 기술계냐 과학계냐 정치계냐 문화계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록을 먹었기 때문에 벼슬관 복록입니다. 이거를 말하면 만인의 두령이 되는 지도자이다. 정치계인지 종교계인지 문화계인지 분류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록을 먹는 사람은 관록을 먹는 사람은 어느 분야를 가도 만인의 두령이 되어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 무인월은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로 온 세계 5대양 6대주를 평정하는 기운이 가득하다. 호랑이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북에서 이분이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평안북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이북의 그 광개토 태양의 고구려 때 그 기질이 있으면서 무인의 월지가 이르니 얼마나 용맹스럽니까? 연지에 그러나 이 용맹스러움이 연지와의 경신과의 인신충하는 충돌은 살아가면서 생사의 기로를 다른 사람에 비해 한 10배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아마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문선명 총재님께서.
여러 문제로. 그래서 어쨌든 인신충, 무토와 경금의 이 관계는 조직이나 신상, 개개인은 신상이지만 이렇게 거대한 조직에서는 조직의 변동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무토, 산이 충돌이 되면은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자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산사태가 납니다. 산사태가 나면 온통 지금 강원도 계시는데 강원도에서 산사태가 나니까 저기 아래 부산까지 제주도까지도 쓰나미가 일고 해일을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인목은 생궁지에 자 을사년에 인사신 사명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형벌형. 자, 자주 나오는 얘기라 친근감이 있죠. 형벌형. 형을 맞는다. 무자월에서 여기 올해 지금 무자월에서 지금 인신충이 안 되게 자가 인을 이렇게 끌어와도 거대한 인신충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직이 완전히, 왜냐면 산사태가 나고 쓰나미가 이러니까 산사태가 나니까 쫙 조직이 완전히 노출되면서 인사신, 이거는 조상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존폐의 위기다. 존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폐의 위기.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토 표범이 이제 호랑이나 표범이 자신이 먹으려고 이렇게 밥그릇을 딱 먹이를 갖고 있는데 저기 쥐새끼가 와가지고요, 와갖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 호랑이 표범의 밥그릇을 엎는 겁니다. 엎는 거. 이거는 떼거리의 쥐새끼들한테 그 밥그릇을 엎는 신세가 돼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권세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출되고 시끄럽고 이런 거를 명리적인 표현은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쥐새끼는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이 있어 하고 얘기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건 간신으로 표현됩니다. 한학자 총재님을 받드는 무리 중에 괜히 정치계 관청과 세력에 기대려고 했다가 약삭빠른 여우나 쥐에게 예상치 못한 화를 입게 되더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돔의 소길이 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응?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풍마오라고 들어봤죠? 오늘 박사님께서 풍전등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 촛불이 풍전등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듯이 바람 앞에 우 내년에 병오년이죠. 조만간 있으면 명리의 용어로 풍전등화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백척간두 여기 누란지세 풍전등촉 백척간두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죠? 백척간두 누란지세 풍전등화나 풍전등촉이나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풍전 네. 예. 백척간두는 이제 백전화되는 높은 장대 위에 서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누란지세는 네.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운 네. 형세를 뜻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풍전등촉은 바람 앞에 촉불이다. 우리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지금 월강사도 풍전등촉이군요. 네. 지금 그동안에 지금 활활 타오르는 윤석열 네. 대통령의 촛불이 지금 뚝 끊어졌다가 잠깐 붙었다가 네. 뚝 끊어졌다가 예. 어느 날 완전히 꺼져버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희망이 없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도 희망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선명 총재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가평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종교에 성역화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그 종교가 문선명 총재 사후에 그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이제 2대 교주가 되고 그
그 이후에 지금 말 그대로 통전 등 초기입니다. 네. 백척 간두고 누란지 셉니다. 네. 자, 문선명 총재의 운명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예, 개미년의 갑인월의 기해일인데 기해는 바닷속 용궁을 조성하기 위한 상징이기도 하는데 파도가 깊은 바다에 흔들림 없는 시면의 세계처럼 그 세계를 일컬어 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도 평안남도 출신으로 책이 있죠. 평화의 어머니. 여기 평화의 어머니. 평화. 이 평화 갑기합토하고 수생목해서 평화의 어머니라는 저서가 있는데 해인산매경이라고 불자의 이름에서 볼 때는요. 바닷속에 깊이 잠긴 용궁이라 해서 관념상에서는 볼 때요. 불국토의 정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죠.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으면은요. 정말 관음보살님의 그 화신의 마음으로다가 이분이 깊은 신앙심으로 신앙적인 걸 많이 이렇게 펼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세가 이렇게 심오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세가 여기 재성이라 해서 내가 활동 영역인데 이 재성이 임술대운에 와 있어서 이게 재성이 이렇게 계속 투합이 되면은요 관제부서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태양이 문선명 총재님이었다가 이리로 이동을 해왔는데 이 이동을 해온 것이 여기 재성 이 여러 가지 나를 극하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둘이고 셋이고 되니까 조금 그 심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의 기운에 임술대운의 이 토라는 비견겁제가 축술 및 사명을 일으키고 일어나니까 이 무토가 투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겁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겁으로 바뀌는 것은 도둑수입니다. 도둑수에는 배신은 기본이면서 삶이 아예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운세인이 관제우설 삼재팔란 이런 대단한 분은요. 삼재니까 삼재기도 하라는 거는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이고 이런 분들은 관음보살님 또는 지장보살님 이렇게 거대한 분들한테 삼재팔란 관제구설의 기운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 종교에다가 엄청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운이란 참으로 이런 때는 보면은 두려움이 있으면서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팔자대로 가나.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때는 열중시열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부터 지금 83세인데 미리부터 70쯤 전 한 63세부터 우리 총재님이 영면하셨을 때부터는 휴지기로 들어섰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조용히. 그래서 저는 요만한 땅콩만한 월강사를 에서 기도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니까 삶이 긴장은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 명리의 학문과 함께 우리 치장보살님과 부처님 품 안에서 참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큰 조직이나 노출이 되면은요 무서운 일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삼재팔란에 여기 이렇게 대단한 분을 삼재에다가 넣어서 미안하지. 한학자 총재가 삼재에 들어와 있군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적인 신여도 어쨌든 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삼재팔란 악삼재를 피해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한학자님 그러니까 한학자 박사님 총재가 우리 이곳 월강사에서 삼재풀이 했다면 이 위기를 넘을 수도 있었나? 그렇죠. 박사님 같은 분하고 해갖고 삼재 기도를 했으면요 이런 운이 인사신형 돌아가셨어도 이런 운은 해당이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어떤 분란이 닥쳐도 누가 끌려가도 그 끌려간 사람 선에서 말아야지 누가
이 뭐 내가 죄송합니다. 누구도 누구도 왔네 이렇게 자꾸 꼬리를 몰면요 결국에는 권력 앞에 백척간도 권력 앞에는 그러니까 누란지. 결국은 삼재풀이 삼재 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후환이 이렇게 무섭게 오는군요. 예. 이게 지금 그냥 그대로 보여주네요. 우리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통일교를 예를 들면서 그냥 통일교 한학조 총재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 삼재풀이를 하지 않았을 때, 예. 삼재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백척간도, 누란지세, 풍전등촉 이런 현상들이 팍 그대로 일어나네요. 이 삼재 기도의 원리는요 박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도라는 거는요 복을 오게 하는 것보다도 악령의 복을 물리쳐주는 힘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풍마호가 되지 않게 참 힘을 저기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란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는 조직이든 대단한 조직이든 1인 체제의 조직이든 재벌 수장이든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판단할 때는요 이렇게 관성과 재성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재성이 뒷받침하는 재성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조화가 되면은요 흔들릴 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삼재기도, 동지기도, 일반기도, 초파일, 백중제, 입춘, 신년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네, 박사님. 그러니까 치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 건강했던 튼튼했던 치아가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변이 연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치아가 다 빠집니다. 네. 그 얘기가 똑같은 예, 거예요. 예. 박사님의 그 연속적인 표현이 참 좋은데요. 왜 종교에 연속적인 기도가 있냐면 우리가 작심삼일이 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요 좀 이따 또 잊어먹어요. 그러나 부처님에 향한 기도가 있으면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조심해야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마균이가 와도 그러나 너무 자기중심이 강하면 독단이 되고 너무 약하면 이렇게 환경 변화와 외부 압력에 끌려다니기에 규율, 명예, 책임인 관성은 필수적인 관성, 필수적인 요소로 재물 또한 중요하니 숫자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수장은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을 이끌어가기가 힘들겠죠.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우리 박사님과 여러 가지 분석과 관음보살님께 향한 기도 발언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